네, 토크앤더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저 PBR이 흔드는 증시라고 하죠. 주가는 과연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과연 한국의 증시 밸류업이 가능한지 주식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늦은 시간 좀 적응이 되셨죠? 네. 네, 적응이 되셨습니다. 연휴 앞두고 변동성이 좀 시장이 많이 있는 국내 증시인데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수급이라서 음. 수급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코스피가 특히나 지수가 2450선 부분에서 2600선까지 단숨에 좀 뛰어 올랐고요. 그때 조금 중요하게 들어왔었던 수급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휴 앞두고 또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포지션의 청산이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 중에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 부분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오늘장 같은 경우도 낙폭이 좀 상당히 확대가 될 때까지만 해도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이런 좀 강한 기조가 나타났는데 요게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한 게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사실 좀 상승 기조로 좀 바뀌기 시작을 했고 12시를 기점으로 프로그램 순매수 부분들이 비책 순매수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막판까지 비책 순매수가 거의 1,700, 1,80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장중에는 이제 초반부터 한 500원 정도가 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뭐 전반적으로 오전 대비했을 때는 거의 한 2,200억 정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요 3거래일 사이, 3, 4거래일 사이 동안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거의 3조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증시에서의 좀 강력한 수급을 당기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 이제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과의 연동성도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이제 비차익 순매수가 높다라는 것은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를 보시면 마이너스로 좀 기록을 했거든요. 한 2,8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비차익 순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있더라도 사실은 그와 상관없이 이제 차익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연속성이 좀 상당히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이죠. 물론 증시가 상승을 했을 때 이런 선물에 대한 부분에서도 거의 3조 정도가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누적 순매수가 마이너스 한 3조 5천억 정도 됐었던 수급이 거의 이제 플러스권으로 넘어갔었다가 이제 이 거래일 동안에 다시 한 1조 정도가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래 차익 순매수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대량 거래가 또 터지면서 지수가 강하게 하방이 나왔을 텐데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오더라도 비차익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수가 좀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타나게 되면 금융투자 쪽 특히나 이제 기관에서 금융투자 쪽에서의 좀 강력한 물량 출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전거래일에 사실 좀 조정이 강하게 좀 나올 때 보시면 금융투자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박자를 일단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실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제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서 지수에 좀 급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상승을 견인했었던 산업군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자동차가 오늘 일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거래일 동안 기아가 강력하게 조정이 나오면서 사실 신고가 부분에서 이평선의 이격을 좁히는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완성차 쪽에서 특히나 좀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오전장이 저 PBR 쪽에서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급의 흐름이 이제 정책 쪽으로 가느냐. 오늘 사실 오전에는 뭐 이런 교육주 같은 이런 일부 정책주들도 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정책주에서 결국엔 다시 이제 미국장과 연관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조 자체가 또 좀 달라지면 지수의 향방도 일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과 이제 상승을 만든 그 트리거 자체에 좀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수급과 그 트리거들을 이벤트들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국장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 2월 말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일단 일정 부분 시간이 남아 있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저 PBR에 대한 대응 전략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저 PBR 쪽에서 지금 대부분 그냥 이제 PBR이 낮다라는 관점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이미 좀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PBR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PBR 자체가 이제 PER 곱하기 ROE잖아요. 네. 결국에는 지금 PER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ROE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사실 좀 장기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뭐 단기 급등을 노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부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업의 이제 펀더멘털 자체가 좀 개선이 되는 과거에 메리츠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주주 환원 정책을 할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계속 금융지주가 뭐 몇 달 동안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움직임으로 상승력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만약에 어떠한 정책을 하더라도 이게 기업에게 강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 PBR 종목군들 보시면 땅이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주 환원을 위해서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또 분배를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기업 자체가 자금 조달을 하는 이유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또 신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권에 대한 플러스 알파 성장 요인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존부터 계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해왔었던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삼성물산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삼성발 또 오너리스크 부분에도 좀 일부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1심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포지션에 일단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삼성물산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한 5년 동안의 자사주 전량 소각을 사실 제시를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저 배당금도 확정을 좀 지은 상황이고 또 수익 부분의 상당 부분을 또 배당 재원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뭐 건설사부터 상사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실적 자체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 사업부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상적인 그림을 좀 만들어내가고 있다라는 거죠. 완성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고 일부 대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상당히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 환원을 잘 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성장성이 저해되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의 환원 정책을 하는 기업들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접근할 수 있는 산업군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종목군들 한 5개 이내로 추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너무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부터는 좀 중장기 레이스 마라톤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점에 대한 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저 PBR주 중에서 어떤 기업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벌써 그 질문을 듣고 답을 해주신 모양입니다. 네. 이제는 단기 레이스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주들도 최근에 조선주 쪽에서 수주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조선주 쪽에서 수주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그 주체는 이제 암모니아선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모니아선하고 딱 얘기를 들으시면 뭐지? 원래는 LNG선이 수주가 그렇죠.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암모니아선 자체가 앞으로 이제 친환경선 쪽에서는 가장 좀 유력한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드시 좀 가져가야 될 부분으로 좀 꼽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암모니아선도 있고 메탄올선도 있는데 메탄올선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과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규모 수주가 나오더라도 일단 수주를 싹쓸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캐파가 나눠져 있는데 암모니아선은 LNG선과 마찬가지로 좀 우리나라가 많이 좀 싹쓸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연속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국제해사기구에서 이제 IMO 2020이라고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은 IMO가 국제해사기구거든요. 거기서 2020년부터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환경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산화물부터 이제 규제를 했고요. 거기서 탄소 배출에 대한 저감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등급을 매겨요. A부터 E등급까지 매기는데 특히나 이제 D등급이나 E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선안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또 운항 자체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규 선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암모니아 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영국의 이제 좀 유명한 조선 해운 시향 분석 기관이죠. 클락슨 리서치에서 앞으로 이제 친환경 선에 대한 이런 수주가 매년 150조 원 이상씩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1년이 됐을 땐 1,500조 시장의 규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메탄올에 대한 이제 점유율 자체가 한 70%에서 80%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암모니아 선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느냐? 암모니아 선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활용을 하는 이런 그 배인데 이제 연소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무탄소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50년까지 환경 규제에서 이제 무탄소로 100%로 가야 되는데 LNG선은 그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암모니아 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높아질 수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100% 무탄소는 아닙니다. 이게 25년이 돼야지 이게 진행이 될 건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암모니아선에 대한 수주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벌써 지금 이제 거의 뭐 연간 수주의 3분의 1을 딴 그런 기업들도 나올 만큼 이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수주 트리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선박에 대한 수율 변동성이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시장에서는 네. 이제 전체적인 물량 자체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거의 한 30% 정도 전체 이제 글로벌 선박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수주가 워낙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주가 나오고 싶어도 뭐 건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도크 자체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조금 수주는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P와 Q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한데 Q가 줄어들더라도 사실 P가 굉장히 강력해지면 산업은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선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조선가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LNG선도 계속적으로 사실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암모니아선이나 이런 기타 선 같은 경우는 이 LNG선보다도 가격이 15%에서 20% 정도 이상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노후 선박들이 계속 교체를 해야 되게끔 정부 정책들이 계속 마련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교체 선박 수요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조선가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신조선가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는 40% 정도 이제 가격에 대한 수치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Q가 줄어들어도 P단에서 굉장히 좋은 기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좀 산업의 성장성은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노후 선박들을 계속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Q 부분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수요가 조금 지연이 된 부분들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이제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벌써 2년 정도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전쟁에 대한 영향들이 일부 있어서 수요가 좀 둔화가 된 것도 있고요. 또 인도가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배를 건조를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선박에 대한 전체적인 공급량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LNG선에 대한 업황도
중요할 텐데 미국에서는 LNG 수출 중단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죠. 맞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지난 1월 말쯤에 27일에 있었던 이슈인데요. LNG 수출에 대한 잠정 중단을 돌연 선포를 좀 했습니다. 뭐 주 요인 같은 경우는 LNG 시설에 대한 수출 환경을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안보 영향도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물음표가 조금 달려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수주에 대한 재개 시점 자체가 뭐 명확하게 나오고는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혹시나 이 부분이 조금 앞으로 LNG 수주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불안감도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LNG 시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각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육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해상 같은 경우는 교통부 산하의 해사청으로부터 환경 경영 평가나 이제 건설 승인이 필요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중공업 시설을 가동할 때도 에너지부의 승인이 필요할 정도로 각 산업부처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미 기수출이 얘기가 나온 이런 승인권들은 이런 것들에서 다 승인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종 투자에 대한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과연 뒤집힐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LNG 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 딱 만든다고 했을 때 뚝딱뚝딱 바로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건설로 지어서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이게 시간이 상당 기간 걸리는 프로젝트이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때는 분명 다른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LNG 수출을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뭐 수출권에 대한 부분을 과연 철회를 하겠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사실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 잠정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사실 요번에 이제 승인이 된 부분들이 연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7,600만 톤으로 이게 그냥 하면은 느낌이 좀 잘 안 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좀 일반적인 LNG 선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5번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땐 거의 한 280척의 신규 수주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큰 규모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카타르나 모잠비크에서 대규모 정말 수주 잭팟이라고 막 뉴스가 쫙 깔리는 수주량이 80척에서 100척입니다. 그러니까 280척이면 뭐 엄청난 규모다라고 보시면 몇 좋을 것 배네요.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LNG 쪽에서는 한 70%에서 80% 정도 수주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 200척 정도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 조선업의 앞으로 수주, 뭐 기본적으로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주가 계속 나올 텐데 이런 수출 프로젝트와 연관된 부분에서 또 수주 잭팟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미뤄졌던 이런 뭐 모잠비크나 카타르에 대한 수주 잭팟들이 갑자기 모이는 해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물량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과거 이제 조선업이 턴어라운드를 하는 2018년도부터 보게 됐을 때는 조선가 계속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와 Q가 결국엔 동시에 잭팟이 터지는 그런 해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요 이슈 자체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에서 이제 수주를 받더라도 장부까지 반영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조선업 투자할 때 뭘 중요하게 봐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이미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장부가에 반영되는 시간 자체가 좀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운용 기간입니다. 이제 운용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착공하고 발주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한 4단계 정도가 있는데 그때 한 10%씩 이제 좀 먼저 선수금을 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배를 인도를 할 때 거의 60% 70%의 정도 인도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헤비테일이라고 해서 꼬리가 길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받는 금액이 크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헤비테일 산업이라고 조선업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18년도에 수주가 나오더라도 통상적으로 배를 인도하는 데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리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주가 반영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2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중소형 선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회전율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빠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대형 그 선을 좀 건조해서 인도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엄청나게 수주를 많이 받아도 그게 이제 반영돼 있는 시기가 25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 사실 작년에 굉장히 흑자에 대한 모멘텀이 터지면서 저점에서 주가의 급등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 흑자에 대한 얘기가 2년 전, 22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적에 대한 반영 시기가 늦어진 것도 이게 인도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고 장부가로 반영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차 자체가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산업에서 돌아가는 구조의 사이클 자체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면 솔직히 이게 답답해서 투자를 그렇죠. 진행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 투자 굉장히 좋아하시고 좀 묵직하게 끌고 가시는 트레이딩 성향을 그런 가지신 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사실 조선업이 안 맞으면은 과감하게 버리실 필요도 좀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쭉 내내 몇 분 동안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가 메인 질문이겠죠.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보시는 건가요? 네, 좀 약간 좀 뻔한 답변일 수 있는데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절대적인 수주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제 HD 현대조선해양이 한국조선해양이 지금도 연간 수주 목표량의 벌써 3분의 1을 차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삼호중공업이라고 이제 비상장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도 수주 목표치를 200%를 넘게 달성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배를 건조하는 시설 자체가 가장 최신식이고 그다음 태풍의 경로에서 좀 벗어나 있는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건조하는데도 이게 큰 트러블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주가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비상장 회사이다 보니까 관련된 수주 모멘텀을 결국에 중간 지수사격인 한국조선해양이 받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주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조선업들이 3년치 수주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단연 HD 한국조선해양이 합쳤을 때는 수주량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친환경 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21년도부터 올해까지 좀 봤을 때는 암모니아선과 액화 석유가스가 총 131척이 수주가 됐는데 그 중에서 74척을 한국조선해양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율로 본다라고 한다면 약 56%에서 58%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주가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절반 이상에 대한 캐파를 가져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친환경선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수주가 많이 나오게 됐을 때 가장 수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업종이 좋아졌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으로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앞에서 정말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암모니아선 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수주를 받고 있는데 요번 달 올해 한 달 반 동안 이제 수주를 한 암모니아 선만 해도 벌써 11척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부분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연 해당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조선업들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을 좀 꺾인 종목군들이 많아요. 근데 HD 한국조선해양만 사실 이전 전고점 라인 거의 근처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대장 역할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을 받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가의 산업적인 부분에서 물론 가격이 낮은 종목군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오르기 전 가격까지 빠졌어요. 그런 것들은 분명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본업 단발성으로 좀 일회성 악재도 있었고요. 좀 쫓아가는 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조금 위에 있는 종목으로 오히려 보시는 게 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가장 터픽 종목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언제쯤 들어가야 되고 언제쯤 팔고 나와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런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배수 밴드를 한 적어도 두 번 정도는 만드셔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현재 시점에도 충분히 좀 접근이 좀 유효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수주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11만 원부터 12만 원 라인에서 좀 분할 매수 접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의 한 이제 지난 8월, 9월, 10월부터 쭉 주가가 눌리고 나서 이평선에 대한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전고점을 요 매물대 부분을 뚫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신고가 라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는 좀 단기적으로는 13만 5천 원을 보고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월봉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5만 5천에서 16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충분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때가 이제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업턴이 나오려는 기대감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수렴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고점이 낮춰지면서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 아마 추세의 턴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15만에서 16만 원 사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2년 뒤, 3년 뒤로 보신다고 한다면 더 업턴을 노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시긴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회가 날 때마다 좀 업데이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좀 만약에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데 9만 9천 원이 단기적으로 깨진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번에 9월 달에 좀 조정이 나왔었던 9만 5천 원 이하에서 2차 밴드로 매수 접근을 하셔도 유효하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셔도 되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셔도 되는 전략이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축구 보시나요? 봐야죠. 몇 대 몇 예상하시나요? 저는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몇 대 몇이요? 3대 0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3대 0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이만 보내드릴게요. 오늘 축구 열심히 응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